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도 코인 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이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자산 운용사, 지금 자산 규모, 운용 자산의 규모가 38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하도 뭐 몇백조, 뭐 몇십조 해가지고 이게 큰 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이고요. 중국에 있는 실제로 대형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 했다? 비트코인 ETF를 실제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건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죠. 신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의 자산 운용사 하베스트 펀드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도 뭐 했다? 지금 신청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이제 했다. 이제 혹자는 이거 생각보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ETF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 진척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입장을 한번 항상 바꿔보라는 말씀을 드리죠. 내가 중국의 자산운용사 대표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도 SEC가 그렇게 목리를 부리죠. 고집을 부리고 고집불통인데 하물며 공산 국가인 중국에서 지금 물론 홍콩이긴 하지만요. 자산운용사 대표가 먼저 ETF를 선 신청하고 뭐 후 로비, 후 조정 이게 될까요? 오히려 홍콩 규제 당국과 디테일한 끝판왕의 그 디테일한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이거 정산 어떻게 할 거야? 뭘로 지급할 거야? 수수료 얼마로 할 거야? 커스토디언 누구로 할 거야? 이 회의를 다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죠. 드디어 어찌됐건 중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뭘 개시했다? 이제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개시를 했었죠. 실제 그 ETF 신청을 한 그 증권사 중국에 있는 그 홍콩 대표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 중에서도 5월 달, 5월 달에 실제 ETF 승인이 목표다라고 했는데요. 뭐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ETF는요. 이거 됐다고 뭐 기대 뭐 샀다가 뭐 뉴스에 팔고 이런 이벤트는 사실은 아닙니다. ETF는 앞으로 그 루비콘 강을 아예 건너 버렸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엄청난 이벤트다. Stay long.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보라고 하는 뭐 코인 관련 그 기업의 설립자가 최근 지금 홍콩에서 컨퍼런스를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비탈릭 부처님도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참석해서 뭐라고 했냐? 암호화폐 시장 혁신에 중국계 기업가들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나 서구권 중심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에 150만 달러 이거 우리 돈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조금 과소평가 예측조차 과소평가된 것이다. 자, 비트코인은 앞으로 폭발적인 애플리케이션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쯤 핵심 플레이어들은 대형 금융기관이 차지할 것이다. 뭐 지금 중국 개 기관들 많이 있죠. 그 거래소 바이낸스, 뭐 테더, 뭐 트론, 중국 개 자본들이 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 개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 있는 크립토 기업들이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 지금 사실 뭐 중국 내에서는 아직도 거래, 매매, 뭐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다 금지거든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 1억 시대가 열렸죠. 아, 1억이 됐어? 이미 늦었다. 사실 이 말도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왕이면 뭐가 된다? 낙관주의자가 되자. 저는 1억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시작은 지금부터다. 도이체방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10명 중 3명은 비트코인이 연내 얼마까지 간다? 2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3,600명인데요. 개인 투자자 그냥 일반인들 다 포함해서 했었는데 10명 중에 1명은 올해 말까지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이 7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지금 이미 7만 달러거든요.
올해 말까지 7% 상승할 것이다. 이게 가장 긍정적인 뷰입니다. 10명 중 3명은 뭐다? 올해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약 마이너스 70% 폭락할 것이다. 글쎄요, 뭐 우리가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2만 달러는 제가 볼 때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가격일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건 10명 중 4명은 심지어 지금 38%입니다.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이다. 충격적이죠. 이게요, 우리 그 메일처럼 우리 업비트 창을 보고 있는 우리 채널 구독자 같은 분들이 아니고요. 일반인들, 아주 평범한 지금 독일에서 지금 했지만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셨죠? 굉장히 부정적일 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비탈릭 부터린이 그 홍콩에 있는 여기 뭐 그 컨퍼런스 참가를 해서 EIP4844 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언급합니다. 자, 이더리움 저변 확대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아직도 좁고 울퉁불퉁합니다. 사용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느리고 울퉁불퉁하니까 승차감이 최악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어떻게 한다? 왕복 차선을 좀 더 늘려주고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평평하게 고르게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대규모의 뎁들 이런 것들은 레이어 2에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레이어 1을 쓰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이더리움 자체를 쓰기는 어렵고 뭘 쓴다? 이더리움 레이어 2는 계속 쓸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반대편에서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쓰는 대신에 뭐 폴리곤이다, 뭐 멘틀이다, 뭐 아비트럼 쓰는 대신에 솔라나 쓰겠다. 아발란체가 훨씬 빠르고 좋더라. 뭐 카르다노 쓰겠다. 트론을 쓰겠다. BNB 바이낸스 체인을 쓸 거야.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또 이제 솔라나가 좀 이건 이제 과격 분자죠. 솔라나를 좀 폄하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냐면 솔라나는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불과하다. 아발란체도 똑같다. 바이낸스 체인도 이더리움의 레이어 2에 불과하다. 근데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 같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더리움과 이게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발란체, BNB, 이더리움에 비하면 다 엄청난 뭐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 마찬가지인데요. 바이낸스 체인. 근데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쓰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지는 않지만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또 틀리다고도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더리움과 호환이 안 되면 소위 이제 고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고인 체인. 그거는 좀 심하게 말한 무용지물. 이더리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그 세계 초우량 넘버원 자산이죠. 이더리움 뭡니까? 세계 넘버원 플랫폼과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 생각이 되네요.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래서 블랙락, 피델리티, 뭐 최근에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분석에서 비트코인 옵션 단기 매도세 행사가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 콜 옵션이 누적되고 있다. 자, 비트코인 내재 변동성은 조금 이제 축소가 됐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만기가 되는 비트코인 20만 달러의 행사가 콜옵션이 350개 이상 거래가 됐다. 또 10만 달러 이상의 콜옵션은 3만 개 이상 누적이 돼 있다. 좀 어렵습니까? 콜옵션은 이제 그 상향에 배팅을 하는 뭐 이런 그 옵션을 이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10만 달러 될 것이다. 20만 달러 될 것이다. 이제 배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이 됐다라고 하는 게 주요 언론사, 중소 언론사 할 것 없이 떠들썩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1억 시대다.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 법합니다. 우리나라는 1억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일까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 10만 달러입니다. 10만 달러라고 하는데 뭐 우리 돈에 김치 프리미엄 조금 얹으면 1억 4천만 원, 뭐 1억 5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 가격대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유는 뭡니까? 지금 비트코인 10만 달러, 콜옵션 3만 개 이상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10만 달러가 되면 1억 4천만 원 되면 생각보다 큰 차익 실현이 크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순간적으로 낙하를 크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대세 지장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10만 달러 조금 전후로 해서 이게 생각보다 훅 한번 떨어질 가능성 제가 미리 이건 좀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톤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뭐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뭐 프라이버시 기능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가 10억 개 이상 이제 됐던 굉장히 많이 쓰는 메신저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씁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이 코인이 240억 달러를 돌파하고요. 지금 전체 암호화폐 카르다노 아발란체를 제치고 9위에 오릅니다. 제가 이걸 뭐 예전에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았었는데요. 뭐 좋은 코인 맞습니다. 근데 이 코인이 유망하죠. 지금 많이 커졌죠. 그리고 10억 명이 쓰고요. 카카오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메신저로 나중에 돈도 보내고 이걸로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비즈니스 기회들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광을 받을 때는 저는 매수하는 것을 별로 권하지도 저 스스로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지금 카카오, 뭐 미국의 트위터, 네이버의 라인,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결국 코인을 지금 안 받는 게 있습니까? 트위터는 지금 준비 다 끝났거든요. 뭐 도지코인이네, 뭐 여러 가지 코인들 여기다 다 이제 연동시켜서 결제로도 쓸 준비는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비는 다 끝났고요. 뭐 카카오나 라인도 지금 뭐 이제 코인 그 블록체인 통폐합 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대중들에게 뭐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전 세계 텔레그램 많이 씁니다. 코인이 급속도로 확산돼서 대량 채택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리 좋은 코인도 지금 톤코인처럼 시총 뭐 얼마 됐대, 몇 위에 올랐대, 당분간 좀 쉬었다가 나중에 뭐 떨어졌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그 괜찮은 코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바이낸스에서요. 4월 11일 날 그 USDC 기반 라이트코인과 니어 프로토콜 자, 여기 무기한 선물을 상장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인데 이제 코인은 무기한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코인에서만 있는 특이한 그 선물 상품인데요. 각각 레버리지를 50배에서 무려 75배 레버리지를 지원합니다. 이게 이제 소액으로 B2를 크게 한번 이렇게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전통 금융에서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지만 나중에 2배, 3배 ETF, 마이너스 2배, 3배 이게 점점 위아래로 각종 레버리지, 각종 파생 상품이 많아질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낸스 이거 써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금융의 미래가 약간 바이낸스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본사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몰타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그 유럽에 있는 뭐 섬이죠. 사실은 2017년에 상하이에서 그 전 짱펑짜오 CEO 창업자가 창업을 했는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탄압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해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케이만 아일랜드다 해서 사무실만 전 세계 한 60여 개가 있고요. 지금도 전 세계 각국 정부들에게 탄압을 받고 있고 저번 뭐 나이지리아에서 뭐 구금이 되기도 하고 뭐 정지 명령을 받기도 하고 라이센스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바이낸스 CEO가
프랑스 파리의 어떤 그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본사를 설립하려는데 여러 지역을 물색 중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본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본사가 몰타입니까? 케이만 섬일까요? 지금 본사를요,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해놓은 겁니다. 본사가 어디야? 규제 당국이 얘네 그 본사를 이제 덮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규제 감독을 할 때. 근데 일부러 지금 본사가 좀 애매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해놨죠. 이 말이요. 사실 이 전체 산업에 의미하는 바가 전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크립토 이 전체 자산 시장에 규제나 통일된 기준, 법이 있습니까? 이게 아직도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요. 전 세계에 통일된 규제, 법, 제도, 이게 만약에 확립이 된다? 그때 기회는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은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바이낸스가 하는 일을요. 제가 뭐 대략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휴해서 이거 발급도 하고요. 실제 이거 쓸 수가 있습니다. 코인 막 연동을 시켜서 할 수가 있고요. 이걸로 NFT도 사고 팔고 할 수 있고요. 현물 거래, 선물 거래, 마진 거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아카데미라고 있어서요. 코인을 교육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기능도 있고요. 뭐 SNS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웹3 그 크립토 스타트업에 실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론치패드라고 해서 이제 그 인큐베이션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용자들은요. 코인 그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여기서 맡겨놓고 대출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예금 적금 우리가 이자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이죠. 수탁, 그러니까 보관도 하고 이걸 환전도 하고 송금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바이낸스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거래소 맞는데 은행인 것도 같고 교육기관의 역할도 있고 언론사, 뭐 무슨 그 커뮤니티 좀 애매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죠. 이제 미국 정부나 월가에서 바이낸스를 그토록 탄압하는 이유가 실은 바이낸스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은행이다, 거래소, 결제, 송금, 보험, 나중에 뭐 언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넘보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에 지금 ETF도 나왔는데 바이낸스 점유율이 여전히 지금 세계 1위거든요. 향후에 지금 바이낸스가 코인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럴까요? 자산 토큰화 시기가 되고 주식도 채권, 부동산 얘네들 다 토큰화 시키면 글쎄요. 바이낸스가 안 한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물론 그 전통 금융이 바이낸스를 규제 여러 가지 그걸로 억제할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이제 바이낸스는 약간 전통 금융 입장에서 보면요. 생태계 교란자입니다. 약간 비유를 하면 황소개구리가 한 마리 큰 놈이 와서 그냥 다 무조건 집어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 정부 중앙은행에서 얘 뭐야, 얘 잡아 넣어, 얘 그냥 기소시켜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죠. 점점 미래로 갈수록 경쟁이 무한해집니다. 무한 경쟁이죠. 그리고 산업 간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트위터,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이게 뭐 그 소셜 미디어야, 뭐 은행이야, 송금업체야, 뭐 NFT도 사고 팔고 언론의 기능도 있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종합 플랫폼인 뭐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미국도 그래서 온갖 그들의 공권력을 발휘해서 바이낸스, 테더, 트론을 실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공산당이 비트코인을 지난 10년간 탄압을 했거든요. 막았습니까? 중국 공산당도 비트코인을 못 막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ETF가 홍콩에서 승인이 임박해 있는 거죠. 소비자가 이렇게 원하는 그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는요. 저는 막을 수 없다. 저는 조금 그 시장 낙관주의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제가 좀 참고로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있죠. 지난해 2023년 당기 순이익이 8천억이 넘었네요. 국내 상장사 25위권,
지금 포스코보다 돈을 더 많이 번 데가 어디다? 업비트입니다. 이게 이제 2021년 뭐 어마어마했었죠. 그때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작년 이제 22년 하락장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사실 21년 대비하면 2023년은 영업이익 제가 해봤더니 마이너스 80%입니다. 이건 뭐 거의 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유하고 있던 코인 가격이 갑자기 오르고요. 작년에 이제 크립토 봄이어서 조금씩 이제 살아났었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6배 이상 전년 대비 폭등을 했습니다. 작년 시장이 그렇다고 뭐 엄청 좋았습니까? 뭐 하반기에 조금 뭐 있긴 했었지만 그럭저럭 했죠. 근데도 포스코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보다 수익이 더 컸습니다. 2021년 기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1년 그 불장에서 단기 순이익 업비트가 2019년 대비해서 몇 배 올랐다? 100배 올랐다. 2년 만에 단기 순이익이요. 뭐 매출도 아니고요. 순이익이 9,821% 올라간 그런 산업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투자가 됐건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됐건 이거는 사실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 수익률 자체가요. 그리고 2022년 3월자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21년 그 최고의 불장에서 뭐 매출은 2100%, 영업이익은 3400% 올라서 영업이익이 3조 클럽에 달성을 했다라고 기사가 뜹니다. 이제 두 나무가 아니라 뭐다? 돈나무였다. 일평균 거래 규모, 뭐 코인을 그 주식들 뛰어넘었던 거는 뭐 사실 예전의 일이죠. 영업이익률이 얼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80%를 넘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80%가 넘는다는 건요. 이건 거의 물 장사했다는 얘기예요. 물도 원가 뭐 이동 비용 들거든요. 와, 이게 이제 세상에 이런 수익률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밑에 우리나라 4대 증권사들과 비교를 해놨죠. 미래에셋이 얼마다? 1조 5천억이다. 뭐 한투, 삼성증권, 그다음 뭐 NH투자증권 1.5조, 1.3조, 1조 간신히 넘었는데 업비트는 얼마다? 3.2조 원. 두 나무의 평균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무려 4억에 육박합니다. 이게 불장의 정점에서 이제 심지어 뭐 그 임원들은 뭐 179억, 138억 이게 연봉입니다. 이게 월가의 어떤 CEO의 연봉이 아닙니다. 평균 연봉이 2021년 얼마였다? 4억 원. 그러나 이제 그 22년은 최악의 하락장을 겪었죠. 그래도 평균 연봉이 얼마다? 임직원 평균이 2억 원. 반토막 났죠. 이거는 뭐 본인 옆에서 봤을 때는 큰 돈인데 두나무 직원 입장에서는 연봉 반토막 난 겁니다. 송치영 회장님은 무려 80억 원을 받았었죠. 제가 이제 이거 좀 어렵게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4대 대표 증권사의 순이익과 직원 수, 그래서 1인당 순이익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래에셋, 뭐 이제 순이익, 뭐 직원 수, 그러니까 밑에 이제 노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1인당 1년에 돈 얼마 벌었냐? 이게 2021년 기준입니다. 미래에셋 1인당 4억 원 벌었습니다. 한국투자 4.6억 원 많이 벌었네요. 삼성증권 5.3억 원, NH투자증권 3.3억 원. 자, 업비트 얼마입니까? 90억 원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30배, 한 20배 이상 업비트가 압도적이죠. 이게 조금 모자랄 수 있어서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은행 순이익 뽑아봤습니다. 또 21년 기준이란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밑에 초록색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노란색 보시면 업비트 3.2조 원보다 더 많았던 은행은 딱 두 개 있네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3.6조, 4조 원. 업비트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3.2조 원입니다. 어찌됐건 직원 수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1인당 순이익 국민은행 2.1억 원, 신한은행 3억 원. 은행 중에 지금 신한은행이 이때는 가장 높았고요. 우리은행 2억이 살짝 안 냅니다. 1.97억 원. 하나은행 2.3억 원. 자, 업비트 얼마라고요? 90억 원입니다. 업비트가 1인당 벌어들인 수익이 이건 뭐 지금 매출이 아닙니다. 수익이 85억 원. 이게 90억
조이거든요. 제가 이제 3.2조가 맞는데 이러면 뭐 증권이나 은행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지점이 점점 없어진다, 직원을 해고시키고 명퇴를 시킨다, 이해가 되시죠? 아마 그 은행의 CEO라고 하시면 더 많이 아마 없애는 게 당연한 수순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반면에 코인은 뭐다? 은행은 줄어들죠. 근데 업비트는 더 많이 늘리겠죠. 코인은 이제 시작이다. 자, 이번에 이제 상승장. 이게 근데 21년 지났었고요. 저번에 이제 2023년,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상장사 25위였죠.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뭐 24년 혹은 25년의 매출과 순이익, 저는 21년은 거뜬하게 넘을 것 같거든요. 신규 사업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추진은 합니다. 업비트에서 이제 뭐 거래소 외에도 다른 걸 하고 있지만 뭐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업비트의 사업 구조는 결국에는 당구장 주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내기 당구를 뭐 잃든 말든 결국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뭐다? 업비트.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프로그램하고 잘 고객 응대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수익은 저는 업비트니까 가능하다. 코인이니까 가능하다. 전 세계 대세 중에 대세 트렌드가 뭐다? 코인입니다. 자, 이 트렌드를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전 기회는 없을 것이다. 비켜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곳에 최고 운영 책임자가 있습니다. 테더의 작년 순이익이 62억 달러다. 근데 골드만삭스의 약 78% 수준이다. 골드만삭스의 78%, 모건 스탠리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은행 여기에 한 72%, 그러니까 테더가 좀 더 적다라는 겁니다. 순이익이 뭐 월가 대표적인 투자은행보다는 좀 적은데 직원 수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테더는 100명, 골드만삭스 4만 9천 명, 모건 스탠리 8만 2천 명. 제가 이것도 표로 한번 순이익과 직원 수, 1인당 순이익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1인당 순이익 제가 그냥 한화로 바꿨습니다. 2억이 조금 넘네요. 2.117억 원. 모건 스탠리 1.35억 원. 테더 얼마입니까? 837억 원. 이 몇 배입니까? 거의 한 800배, 400배에서 800배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불장일까요? 이거 작년 겁니다. 작년 거면 이제 뭐 불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될락말락한 크립토 봄 때 이미 1인당 수익이 400배에서 800배입니다. 미래 트렌드 단연 크립토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뭐 하락할 때마다 뭐 조정을 겪을 때마다 우량 코인들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건 이제 저의 어떤 좀 과장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전 실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의 수익률, 수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수익률이 다른 어떤 자산, 뭐 주식이다, 부동산, 채권, 뭐 은행, 뭐 금, 넘사벽이죠. 코인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지만 전문직이 쉽습니까? 뭐 의사가 됐건 법이 됐건 그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사교육과 그 대학 가서도 정말 머리 빠지게 공부하셔서 그것도 나이 많이 드셔서 세상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많이 버시는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문직보다도 이제 소위 가성비가 압도적인 분야가 뭐다? 코인입니다. 코인을 이길 자산 저는 볼 때 없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요, 코인이 그냥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자산으로서 뭐 금은은 지금 뭐 5천 년 됐잖아요. 뭐 주식 이제 몇백 년 안 됐습니다. 몇백 년 됐죠. 근데 비트코인 14년, 5년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더리움은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있다? 지금 기회가 있다. 근데 이걸 제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10년 후에 이런 수익률이 있을까요?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이제 주식 부동산이랑 좀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뭐 1%, 2% 오르면 뭐 폭등이다, 폭락이다. 아직 코인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죠. 비트코인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런 소위 변동성은 점점 적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반면 알트코인은 그 이제 그게 더 크죠. 그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수익과 더 큰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폭락과 조정이요. 우리에게는 저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이 하고 막 폭등을 하고 흥분이 돼서 막 심장이 벌컥벌컥 한다. 저는 그때가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